지금은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그 당시에는 벤처는 잘 모르겠고 캐피털이라고 하니까 대부업체 가는 줄 아는. 그래서 저희 병원장님이 야 여정아 무슨 대부업체를 가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생각보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병원에서는 판단 조금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지는 아기가 되게 안 좋아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지는 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걸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왔었는데, 돈을 잃는 거는 스트레스기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IMM 인베스트먼트 문여정 상무입니다. 저는 연대의대 졸업하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비뇨부인과 펠로우도 하고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과정이라고 해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로 한 몇 년 근무를 하다가 2016년도에 벤처 캐피털로 조인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출신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루닛이라는 회사를 제가 투자를 했고요. 첫 투자를 한 회사였고 상장 갈 때까지 총 5번에 걸쳐서 투자를 제가 다 같이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별명이 문어였거든요. 이름이 문여정이기 때문에 머리도 크고요. 이마도 넓고 여러 가지를 되게 잘한다. 목소리도 크고 활발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고를 나와가지고서 의대를 가게 됐었어요. 학년 대표 여러 번 했었고요. 여자 전공의를 각 과에서 한 명씩 정도밖에 안 뽑았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여자는 뭐 안과에 한 명, 피부과에 한 명, 이비인후과에 한 명, 남자와 여자 TO가 별개로 있었거든요. 수술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기도 보고 수술도 할 수 있는 과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이제 산부인과를 오게 됐었고요. 박사가 끝나고 검진센터에서 근무를 한 게 2014년도부터였는데요. 실은 그때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생체 신호를 확인해서 병을 좀 일찍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모들이 이제 뱃속의 아기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태동 검사가 있는데, 꼭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태동 검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아주 싸게 만들면 원격으로 해서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상태를 검사를 하고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전송하면 선생님이 보고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원으로 온다든지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걸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의료기기를 만들까 생각을 좀 했었고요. 준비를 하다 보니 애플워치 론칭 쇼가 있었거든요. 맨 처음으로 보여준 게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산부인과 산모 모니터링 하는 기계를 애플워치에서 보는 거를 큰 화면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새벽 2시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다 카톡 보냈어요. 네가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걸 팀쿡이 지금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아침에 나는 창업은 아닌가 봐 하고 접었고요. 그 당시에 의사가 이런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그런 엑셀러레이터들이 자기네가 투자를 하는 회사들을 좀 자문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자문도 많이 도와드리고, 대표님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공대 엔지니어 출신이었거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기술은 좋은데 절대 병원에서 안 쓸 것 같은 걸 만드는 분들이 많았어요. 황금도끼로 파리 잡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기술을 가지고 세상이 분명히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난임 시술을 하잖아요. 시험관 아기가 처음 나온 게 1978년인가 77년이었을 건데 영국에서 처음 있었고요. 근데 그 아기가 임신이 돼서 출산을 하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악마의 아이다. 신의 섭리를 거스르고 만들어진 아이다.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1년도 안 돼서 그 기술이 되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 지금은 시험관 아기를 가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처음 기술이 들어올 때 어떻게 의학적으로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의사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 의사는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는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중에서 MD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의사들이 면허 번호가 제가 8만 번대였고 지금 한 15만 번대까지 나왔는데 벤처 캐피털은 15명 있거든요. 그것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아주 레어템이라고 아실 수가 있겠죠. 2016년도 3월에 인터베스트 벤처 캐피털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출신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자료를 검토한 회사는 한 400개, 그중에서 미팅을 진행을 한 건 한 100개 됐던 것 같고 투자 검토까지 들어갔던 거는 한 20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한 건 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사용될 기술 그런 거를 투자를 좀 더 많이 한 편이기는 하고요. 그 당시에 첫 투자가 루닛이라는 회사였는데 가슴 사진에서
폐 병변을 찾아내는 거, 유방 사진에서 유방 병변을 찾아내는 거는 실제로 의사들이 제일 많이 촬영을 하지만 제일 많이 놓치는 사진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개발을 하면 의사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I를 개발하는 친구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확도 99%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99%는 안심이 안 돼요. 99.9, 99.99 정도의 정확도가 나와야지. 그 간극을 실은 엔지니어들이 잘 몰라요. 이제 루닛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사들이 이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 AI를 만들려면은 영상 이미지가 몇 개는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00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150에서 200개 정도밖에 영상을 못 모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였으니까 영상의학과의 김은경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냥 찾아갔어요. 이 친구들 되게 똑똑한 친구들인데 한번 이 얘네들이랑 같이 한번 공동 연구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때 김은경 교수님이 네 사촌이니? 친인척 관계니? 그때는 알파고가 나오기도 전이었었거든요. AI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판독을 한다고 하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도 전 세계 최초로 연구를 하는 거가 될 거니까 교수님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이 회사 입장에서도 교수님의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이 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AI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데이터가 좋으면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자라고 했는데, 정말 2달 동안 루닛이 밤을 새서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예측한 게 상당히 데이터가 잘 나와서 RSNA라고 10만 명 정도 오는 정말 큰 이제 영상의학과 학회인데, 루닛이 그런 AI 스타트업들 중엔 최초로 이제 미국의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고요. 2022년에 상장 갈 때까지 7년을 이제 쭉 봤는데, 상장 가는 거가 사람으로 치면은 저는 대학 입학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대학을 가고 나면은 실은 산 넘어 똥밭이잖아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자꾸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IPO가 최근에 아주 많이 됐는데, 우리들만의 생각하는 이 회사의 이 가치를 일반인들도 다 똑같이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지 펀드 매니저들한테 우리가 이 회사를 왜 투자하고 이 회사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테헤란로하고 여의도가 너무 거리가 먼 거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모아놓고 있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건데,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기술성 평가라는 걸 통해서 상장을 하기 시작한 게 2015년도부터였어요. 그 이전에도 원래 매출이 있어야지 기술을 바탕으로 상장을 시켜준다 했는데 2015년도에 규정이 좀 바뀌어져서 매출이 없어도 기술이 좋으면 상장을 시켜주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이 됐었거든요. 그 회사들이 지금 5, 6년이 지나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매출을 내고 흑자가 났냐? 여전히 적자 상황인 경우들이 많고 여전히 적자인 상황에서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장이 돼서 코스닥에 있는 수백 개의 회사들과 같이 경쟁을 하는 순간 그냥 그 리그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많은 VC들이 아직은 생각을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래서 2016년도에 VC 왔을 때 실은 여의도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바이오 회사들 다 VC가 망친 것 같다고.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이런 식으로 상장을 시키면 너네만 돈 벌고 나가고 일반 투자자들과 뭐 기관 투자자들은 다 결국엔 쪽박 차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게 하시한 의견을 저한테 주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매출도 안 나는 회사가 이 시총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은 그게 되게 이해가 돼서 루닛 같은 회사한테는 엄청 강조를 해줘. 매출이 나야 되고 매출이 성장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너네 지금 BEP가 아직 달성을 못했는데 상장이 되는 거면 몇 년 안에 BEP를 달성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꼴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잊혀진다고. 상장 관계 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식을 하라고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스타트업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구간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바이오 벤처의 경우에는 실은 약을 만드는데 시간이 10년에서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치킨집은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안 하지만 치킨을 튀기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저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기반 기술을 가지고 그게 결국은 현실화가 될 때까지는 당연히 그 회사는 돈을 못 버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혁신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선 당연히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한테 적절한 꼴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VC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너네 그냥 계속 적자 나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VC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직업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의사는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대학에 있든 개업을 했든 놀 수 있는 날은 딱 정해져 있고 이 노는 날을 빼놓고는 내가 쉴 수도 없고 VC를 하고 났더니 노트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일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미팅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회사를 한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간 적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한테 너 어디서 뭐 했니라고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아기를 셋을 키우는 과정에서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 총회를 가든 참관 수업을 가든 옛날 같으면 병원에서는 그거 다 휴가 내고 갔어야 되는 일들인 건 점심때 잠깐 뭐 가가지고서 하고 오후에는 그냥 근처에서 미팅을 하면 중간중간에 제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저의 삶에 대해서는 완벽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애한테 무슨 교육을 시켜야지 이 애가 완벽하게 잘 클 것이냐, 얘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얘한테 최선일 것이냐를 저는 그런 건 고민을 좀 덜 해요. 그냥 건강하게 밝게만 자라나고 어릴 때도 운동만 엄청 많이 시켰고 제일 좋은 영어 학원을 찾는다든지 그러지도 않고 그냥 키웠는데 아주 스트릭트하게 본인의 기준을 높게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키웠던 것 같아요. 실은 결혼하고 8년 동안 저희 시댁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전혀 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다들 네가 신기한 거야 라고 하는 건 나도 아는데 애기 셋을 키우는데 가족만큼 애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재밌죠. 태스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계속 저글링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저 스스로도 해놓은 규칙 같은 게 있기는 있어요. 무슨 미팅 중이어도 애 전화는 그냥 받는다. 아예 전화가 못하는 상황이면 미리 애한테 카톡을 보내요. 엄마 지금부터 이 시간까지는 엄마한테 전화도 안 되니까 이때는 전화하지 마 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애들이 전화가 절대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제가 무슨 미팅을 하고 있어 전화는 다 받아요. 되도록이면 주말에는 약속을 잡지 않고 되도록이면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인정 욕구가 저도 되게 강한 사람이어서 쟤는 일도 되게 잘하는데 애도 되게 잘 키우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스스로 뿌듯하거든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 애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의 큰 즐거움이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그냥 스타트업들 성장하는 거 보는 거랑 진짜 비슷해요. 옛날엔 이걸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걸 하네. 출근을 하는 순간 애들은 까먹어. 퇴근하는 순간 일을 까먹어요. 셧다운을 되게 잘 하기는 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 실은 내가 좀 꼰대 같다고 느껴질까봐 조금 고민이긴 하는데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그 10년의 시간은 인생 누구보다도 더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이게 내한테 내공이 쌓여져야지 30대 중반 이후에 내 삶이 편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20대, 30대 때 그때부터 벌써 워라밸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30대, 40대, 50대 때 내가 쓸 수 있는 내공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면 내가 뭘 열심히 했냐? 난 정말 병원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었고 병원에서 인턴을 할 때 12개의 과를 한 달씩 계속 돌아요. 그게 돌고 돌았더니 나중에 제가 지금 투자를 하는 이 과정에서도 그때 흉부외과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신경외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했었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나한테 사용이 될지를 몰라요.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대, 30대 체력 좋고 쌩쌩할 때 일을 많이 하세요. 그게 다 돌고 돌아서 옵니다. 너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인생은 기니까 뭐 삽질도 해보는 거죠. 뭐 제가 병원에 있다가 나온 이유도 다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병원 교수를 하고 싶어서 정말 오래 기다렸고 전공이 4년, 펠로우 2년, 박사 3년, 임상교수 2년 그 기간 동안은 저는 병원에 교수로 남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였는데 정규직 교수 자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제가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큰일 났다. 나 뭐 하고 살지? 그랬는데 그 마지막 1, 2년 동안은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창업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VC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제가 교수가 안 됐을 때 저희 부모님도 엄청나게 낙담하셨고 남편도 되게 속상해하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세상 끝난 것처럼 몇 달을 울고 있었는데 결국엔 그걸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누가 고민 없고 누가 시련이 없겠습니까만 그건 너무 그거를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스타트업이 주연이 돼야 되고 그걸 도와주는 거는 조연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조연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투자를 한 회사가 상장이 됐을 때 이거 문효정이 투자한 회사야? 그럼 믿고 투자해도 돼? 라는 그런 브랜드를 제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단순히 상장하고 끝날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투자를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항상 쓰는 장표인데 Future is already here, but it's not evenly distributed. 저는 그게 딱 제가 하는 VC의 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은 이미 기반 기술들은 다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 실험실에서만 있고 일상생활로는 아직 적용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일상생활로 적용이 돼서 모든 이들이 그 기술을 접근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술의 가치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투자가 돼서 상업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VC가 하는 업의 되게 본질이 아닐까. 제가 의사로서 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의사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투자를 한 회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안 아프고 오래오래 살면은 그게 좋은 투자지 않을까. 앤드루슨 호로비치 같은 아저씨들처럼 이 사람이 브랜드가 돼서 이 사람이 투자한 회사는 진짜 다 좋은 회사야 라고 사람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